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가 엔비디아의 그 폭등 시점 언제 올까요? 라는 질문에 일론 머스크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자, 비트코인 아직 안 끝났어 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이죠.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영상 끝부분에서 엔비디아 실적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벼운 내용부터 에세이 올라온 소식을 속보로 좀 살펴보면은, 자, 세미트럭 모형을 이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나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세미트럭이 이제 12월 바로 다음 달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매출 증대에 크게 이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모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그 피규어 나왔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거 대박 소식인데요. 테슬라는 애리조나 교통부로부터 그 공공도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공식 출시할 승인을 받았다. 방금 속보가 올라온 건데, 자,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제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이 합법적으로 속속 확산되는 지금 초입에 와 있죠.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신감을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접근이 또 공식적으로 iOS 사용자에게 확대되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애플폰 이런 데서 됐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베이 지역의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와 텍사스 오스틴의 로보택시 서비스에서 모두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일반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에게도 확대가 됐다. 굉장히 좋은 접근성이 이제 널리 퍼지고 있다. 이제 폭발 임계점에 와 있다는 소식이죠. 관련한 사진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자, 스텔란티스 전 CEO가 좀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스텔란티스는 그 낙스 표준 방식을 테슬라의 낙스 표준 방식이죠. 여기에 이제 향후 5개국 전역에서 28,000대 이상의 테슬라 슈퍼차저에 접근할 수 있게 그 스텔란티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제 이 테슬라 충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차저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환 잭을 그렇게 나왔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그 전 CEO의 말과 이 지금 돌아가는 판은 완전히 딴판이죠. 테슬라의 그 충전 시스템이 이제 표준이 된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요. 자, 속속 여기에 이렇게 스텔란티스 같은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 다이노는 1월까지 풀서비스 레스토랑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굉장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죠. 앞으로 더 이제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 아마존 죽수가 이제 자율주행, 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이 이 상업 서비스로 전환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중에게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 자, 이게 이제 죽수, 뭐 웨이모, 테슬라 전기차 업체들이 속속 경쟁을 하면서 자율주행이 그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소식입니다. 자, 뭐 죽수도 그렇고 웨이모도 그렇고 많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지 테슬라의 이제 그 앞길을 먼저 이렇게 개척을 해주기 때문에 테슬라는 저항을 좀 줄이면서 더 빠른 확장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테슬라는 현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로보택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그 막 접근 권한을 얻은 다른 분들로부터 소엘 메리트가 이제 피드백을 받은 글을 지금 올렸습니다. 자, 마이애미 그 웨이모가 마이애미, 댈러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올랜도 이 5개 신도시에서 완전 자율주행 운전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웨이모가 계속 확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웨이모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11월 6일 했죠. 다 이유가 있죠. 이렇게 그 바람을 너무 앞에서 맞는 것보다 함께 가야지 테슬라가 더 길게 갈 수 있고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좋은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일반 사람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자율주행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 아이다스라고 하죠. 그거와는 완전히 이제 다르고,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은 그냥 앞차와의 이제 그 추돌 방지, 그리고 차선 보조, 요 정도 역할을 하는데, 자율주행은 이제 완전히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운전을 하는 거니까 개념 자체가 다른 건데,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확산이 되면 한꺼번에 이제 테슬라 FSD 자율주행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많이들 그렇게 보고 계시죠. 지금은 이제 규제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자꾸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데이가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스피텔이 그 얼마 전에 테슬라의 주가를 껑충 올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분석가 스티븐 갱가로가 FSD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FSD에 이제 노출될수록 그 채택이 더 많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 차와 다양한 FSD 버전을 운전해 봤는데 이 갱가로 자신이 테슬라 FSD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체험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타본 사람과 안 타본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많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가급적 신차 구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이 사용법을 시연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사람들은 이용해야지만 편리성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자, XAI의 그록 4.1 버전이 나왔는데요. 저도 이걸 써보니까 굉장히 속도는 빨라지고, 또 환각이라고 해서 좀 착각하는, 인공지능이 착각하는 그런 현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XAI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죠. 이번에 그 안타깝게 11월 6일 주주총회에서는 테슬라가 XAI에 직접 투자하는 거는 어쨌든 채택이 안 됐지만, 이거를 보완해서 결국은 테슬라가 XAI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지 XAI의 기업가치 상승을, 과실을 테슬라 투자자들도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뭐 FSD 자율주행에는 XAI가 꼭 필요한 거고요. 자, 이번에도 이제 많은 테슬라들이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추이를 계속 팔로우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른한 그 운전이 이제 그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피곤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이분처럼 운전대를 그 앞에 두고 졸음 운전을 하는 분도 많이 있죠. 자, 이런 분들에게는 테슬라 FSD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주행하다 보면 졸음 쉼터가 많이 있는데, 테슬라의 FSD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그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지겠죠. 더 도로는 안전하게 되고, 또 그 휴식 공간이 늘어나면서 더 이렇게 쾌적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그 도로 자율주행 문화가 정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비트코인이 1만 달러로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충격적인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자, 에피소드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요즘은 이제 시장이 흉흉하죠. 뭐 테슬라, 비트코인, AI 거품론, 뭐 엔비디아 너무 나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것 또한 다 당연히 지나가죠. 이때가 이제 저가 매수 기회. 돌이켜보면 이렇게 극강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매수 버튼을 안 누르고 잘 내 우량 자산을 지키면서 또 부족한 수량을 채워갈 수 있는 강심장, 이런 분들이야말로 이제 이 위기가 지나갔을 때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만 달러,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극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그 시장이 이렇다는 분위기를 한번 전달해 드린 거고요. 자, 그 11월 20일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그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이제 여전히 수요가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 좋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영상 말미에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을 쓴 월터 아이작슨이 그 일론 머스크의 도지 활동 중에 그 USAID를 그 해산하고 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의 어떤 그 정확한 판단과 좀 다른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안타깝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직접 반박보다는 본인이 앞으로 그 더 실제적인 자서전을 쓰겠다,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혁신과 개혁에 따르는 그 저항, 이 자서전 쓴 분조차도 조금 이
좀 실망스러운 발언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럽에서는 테슬라 앱에 신용카드를 온보딩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운전자들이 그 슈퍼차저 이용 시에 결제 방식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카드가 34장의 카드가 현재 공개되어 있고 앞으로 몇 주 내에 40장 이상의 그 결제 카드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사용 편의성이 이제 증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럽 시장에서도 이 테슬라의 그 유저들의 편리성이 증대된다는 거니까 차량 판매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레리 앨리스는 그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로도 유명하고 이제 오라클의 CEO인데요. 자, 일론을 바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론을 정말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냐. 일론이야말로 그 대서양 한 바닥에 그 바지선 위에 로켓을 착륙시키는 사람인데 도대체 내가 한 일은 뭐냐. 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쉽게 비판하기는 쉬운데 실제 내가 뭔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많죠. 마치 일론 머스크를 그냥 휩쓸려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레리 앨리슨이 일침을 가하는 말입니다. 자, 톱니는 암호화폐 바닥이 이번 주에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서 비트와이즈의 CIO 맷 호건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요약하면은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비트코인도 이제 그 연간 상승량을 다 반납하고 지금 30% 가까이 떨어져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이 비트코인 같은 또 테슬라 같은 우량 기업과 우량 그 코인들은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이제 불가피한 거고 심만이 않은 거고 이제 요것도 한번 참고 의견으로 여러분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그 과연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 순간이 언제 올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힌트를 주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대규모 무감독 자율주행 테슬라 FSD가 그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12월 불과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자, 안전 요원이 제거되는 순간 테슬라는 한 번 더 주가가 컴턴 점프를 할 수 있다. 이 힌트를 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컴턴 점프는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에 도달할 때 더욱 큰 평가 변동이 일어나는데 자, 일론 머스크의 타임이 조금 늘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기가 캐스팅 공법으로 사이버캡이 2020년 그 1분기 그러니까 4월에 본격적으로 찍어낼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미국 교통안전국이 2,500대에 대해서만 핸들과 페달 없는 그런 걸 이제 허용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거는 결국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일론 머스크가 11월 6일 날 이 사이버캡 생산 속도 전후 즈음에 그때 규제 당국에 이것도 풀릴 거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불과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4, 5개월 뒤면은 이게 현실이 되니까 우리가 요거를 조금 잘 지금 위기를 견뎌 나가면서 그 순간을 잘 함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월터 아이작슨과의 이제 그런 안타까운 그 이벤트가 발생한 거는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 도지위원회 일론 머스크가 수장을 하면서 온갖 이제 고초를 겪으면서 결국은 그 USAID의 특정 기능을 축소하고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월터 아이작슨이 그냥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끄는 역할을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트럼프에 고분고분하게 그냥 그런 부분만 잘하면 했으면 이제 이렇게 갈등이 안 됐을 텐데 USAID를 극단적으로 정리를 해버려서 좀 이런 부분은 이제 월터 아이작슨이 비판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USAID는 본래의 역할보다는 정말 그 돈 낭비 한마디로 그 흥청망청 쓰는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 아이작슨이 이런 얘기를 좀 기득권적인 시각에서 했다는 게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좀 안타까움을 사고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설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머스크 자신이 남은 생을
실제 자서전, 그러니까 책으로 자서전을 쓰는 것보다 실제 인류에게 그 도움이 되는 화성에 가거나 여러 가지 그 혁신적인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옵티머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 인생에 도움이 될, 인류에 도움이 될 그런 실제 자서전을 나누고 싶다, 이런 거를 피력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월터 아이작슨도 좀 그 나름대로 그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도 집필했고 이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도 집필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인슈타인 자서전부터 굵직굵직한 거를 한 그 명망 있는 그 저널리스트인데 하여튼 요 사태가 좀 잘 진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그 주요 3분기 이제 그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여전히 그 우리가 테슬라 시총이 1조인데 그러니까 5천억 달러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샤이 블러 이분은 애널리스트는 포스트에서 AI 산업 초기 단계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엔비디아의 그 AI 주도는 인터넷 이후 최대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 엔비디아 GPU가 핵심인데 2026년의 수요는 무려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테슬라로 말하면 테슬라 실종이 지금 1조 5천억이라고 하면 한 3분의 1 정도의 그 시총에 해당하는 매출이 2026년 이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생산에서 수요를 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GPU 사이클마다 이 공급이 항상 수요 대비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6년에 이미 2천만 대 GPU 주문이 이미 30% 선적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중국의 그 수출 제한 등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여전히 AI 붐으로 매출이 폭증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출은 컨센서스 예상은 그 550억 달러, 그리고 EPS는 1.26달러, 그리고 가이던스는 그 620억 달러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웰이 본격 출하되면서 이 어떤 시장의 잠재를 AI 버블을 조금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주가는 230에서 250을 타켓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이 매출과 EPS 가이던스 정도를 그 이상으로 좀 컨센서스를 상회를 한다면 반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20일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내일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주요 그 핵심은 AI 버블, 그리고 지금 그 셧다운이 너무 오래 지속돼서 44일 만에 종료되다 보니까 여기서 그 각종 미국의 경제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연준에서 연이어서 지금 금리 인하가 12월에 어려울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는 몇 달 더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의 그 불안 심리를 아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자, 이런 위기가 계속 반복은 사실 됐었죠. 그 위기 때마다 이제 버티고 잘 견디고 나오신 분들은 이 평단가를 낮추고 계속 유지를 했던 거고, 여기서 또 떨려 나가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다시 또 시장에 급반등이 왔을 때는 안타깝게 또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안타깝게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고 저점에서 매수 기회를 못 잡아서 결국은 다시 고점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평단가를 높이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다 보니까 경제 독립의 꿈이 자꾸 결국은 이제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경제 독립 씨앗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다수가 가는 그런 편한 길보다는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하는 분이 적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장 챙기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 그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20일 내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제가 좀 더 자료를 잘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t was going to drop a zero. I was 70% right, 30% wrong because it went down to 3,000. I'm saying the same thing now. I think it can go back to 10,000. I mean, that includes everything going lower, unfortunately, means the stock market. It's just normal. The key difference is from back then, there was only a few thousand cryptocurrencies. Now there's multi-millions, and we've had that pile in from ETFs, the Trump administration kicking in and accelerating it, and it's classic peak bull market stuff I remember seeing in 1999. So in the previous segment, Paul mentioned the VIX at 25. You look at that VIX 200-day moving average, it's a bull flag. Right now it's averaging about 19.5. And the key fact is 120-day realized volatility in the S&P 500 is around 10%. If we end the year there, not only is it half the VIX, but it'll be the lowest since 2017. So I'm expecting this Bitcoin plunge to trickle down to the stock market, volatility to pick up, maybe just get to its average around 16%, and the whole thing tilts lower into the year end. I don't know what stops it at this point. Wow. Okay, interesting. Is there a technical support level in Bitcoin that we should keep our eye on? I mean, that $100,000 level kind of held there for a while, but we've obviously down here at 92,000 have blown past that. Well, that's now key resistance, 100,000. It was my key inflection point starting in 2020 when I was calling for it. Yeah, I was early and I was wrong for a little while, but the key support was right now is around 90. Tom DeMark of DeMark Analytics, and he thinks there are signs that would look like a bottom that could be occurring sometime this week. Matt, do you agree with Tom here? I actually do exactly agree with Tom. I think we're nearing a bottom. I look at this as a great buying opportunity for long-term investors. Bitcoin was the first thing to turn over before this broader market pullback. It was sort of the canary in the coal mine, signaling that there was some risk in all sorts of risk on assets. I think it'll be the first thing to bottom, and I agree with Tom. We're getting very close to that point. There are signs of exhaustion. I did speak with Tom DeMark of DeMark Analytics, and he thinks there are signs that would look like a bottom that could be occurring sometime this week. Matt, do you agree with Tom here? I actually do exactly agree with Tom. I think we're nearing. I'm really smart. I work for the Wall Street Journal, and I said, "Who are you? This guy's landing rockets. He's landing rockets on robot drone rafts in the ocean, and you're saying he doesn't know what he's doing." Well, who else is landing rockets? You ever land a rocket? Okay, you're telling me he's an idiot. I just want to know who you are so I know. Why should I believe you as opposed to my friend Elon, and we're out here watching this rocket land, which I think is really cool. And you're there in front of your Apple Macintosh and typing up an article saying Elon's an idiot. I had to get that. Elon doesn't know what he's doing. He's going to have to go out for money. I'm really smart. I work for the Wall Street Journal. And I said, "Who are you? This guy's landing rockets." Thanks for having me. So, Shai, NVIDIA is out with earnings on Wednesday afternoon. What do you expect? Is this the quarter we find out whether NVIDIA's dominance is peaking? I mean, let's first get to what's happened in the market ahead of NVIDIA's earnings, because what's happened in the past few weeks in the market is the anxiety around the Super Bowl of earnings. Can they keep delivering? Is this the possible end of the AI bubble? Is this the performance of the past 2 years? They're now asking the question, can they keep doing this, NVIDIA? Because Michael Burry's recent resurfacing on the spotlight on his put options against NVIDIA and Palantir has caused a lot of investors to kind of treat this upcoming earnings report from NVIDIA as, is this the end of the AI boom? From what we're hearing at Future with all the CEOs we talked to, that the demand's still insatiable, is the timing of Michael Burry's trade was more on the disbelief of the grid, energy shortages, and the specific pockets of a bubble in the AI economy. Not really that the AI trade is over completely and the AI is a dud. Completely disagree with that notion. But now, NVIDIA's earnings this week is kind of more, it's over-indexed because of all the attention that Michael Burry caused the past couple weeks. Okay, so a lot to break down there. I should note that NVIDIA shares are off about, 9%, 8% this month heading into this report, but still
only what, like 12% away from all-time highs. NVIDIA has been beating expectations quarter after quarter. Are we reaching the point where even a beat, though, won't be good enough anymore? I mean, heading into earnings, expectations are high, but we do find it realistic. I think the street already knows that NVIDIA's results will be strong. I think the question is whether enough this quarter will show new sustained demand or simply some revenue timing ahead of a Blackwell ramp. So all eyes will still be on the data center segment because that remains the NVIDIA engine. So if that number beats guidance, and analysts will be asking how much of it came from that little early deliveries versus actual new hyperscaler demand. The other metric is going to be margins. I think NVIDIA's guiding for 74% margins, and if it can hold or expand that level while shipping more systems, it does confirm that pricing and product mix are going to be strong, and that would be enough to communicate to shareholders that the stock will